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제 M&A에 대한 발표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840조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또 무엇인지, 그러면 삼성이 또 직접 선택하게 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엇인지 또 방송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뉴욕 증시를 먼저 좀 보고 가야겠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 뉴욕 증시 자체만 보면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뭐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주, 테크놀로지, 빅테크 관련되는 기업들 역시도 같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서 또 이제 다시 뭐가 나오고 있느냐, 불확실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왜 빠지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간단해요. 사실 지금 이제 FOMC 관련된 이제 이게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어차피 현재 이 연준에서는 99% 확률로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뭐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사실상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결국에 뭐였다? 뉴욕 증시가 일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뭐다? 이제 점도표에 지금 집중하는 상황이겠죠. 이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연준이 향후 금리를 몇 번을 인하할 것이냐. 근데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원래 4회, 올해 이제 4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걸 얼마로? 2회로 수정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지금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우려가 되면서 3회 정도는 이제 이번 연도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증시가 올라야 정상인데, 뭐했다? 이 점도표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지금 당장 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실상 시장은 지금 뭐 했습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이제 인상이 아니죠. 인하 가능성으로서 뭐 하고 있다? 이미 증시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지난주 미증시 탄력 많이 받아줬죠. 그러니까 사실 직전에는 뭐 하고 있다? 조정받는 게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녁 이제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 또 뉴욕 증시가 또 엄청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2회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3회 인하 가능성으로서 엄청나게 끌어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좀 약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럼에도 이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받쳐주지 못함에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가파르지 않지만 V자는 아니지만 우상향 흐름으로서 지금 좀 잡아가는 추세고요.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의 흐름, 정확하게 상승을 또 외국인들이 만들어내는 만큼 추가적인 지속적인 반등 기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코스피는 왜 지금 올라가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최근 지난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런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저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것도 8개월이 넘어가죠. 지속적으로 매도세만 나타내다가 드디어 다시 매수 포지션 전환을 했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를 매집하는 것일까, 사는 것일까 봤더니 뭐 하기 시작한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 각오로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삼성이 엄청난 위기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투자와 함께 이걸 헤쳐나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니까 다시 뭐가 된다.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뭐합니까? 이 빠르면 2분기 내로는 또 뭐가 나올 수 있다? 늦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삼성의 또 HBM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뭐까지 실적 모멘텀까지 연계를 시킬 것이다. 그런 시장의 이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한테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올해 뭐 하겠다고요? 반드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주가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다시 혁신을 외치면서 지금 또 다시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당장 삼성전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내리 나락으로 밀렸던 게 모건 스탠리의 영향도 커요. 모건 스탠리가 당시에 반도체 겨울이다. 이제 반도체는 긴 이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뭐 하기 시작한다? 이제 겨울이 곧 닥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입장 변화가 생겼고요. 이 입장 변화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플래시 간격이 감산 효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낸드, 디램 메모리 이런 것들이 같이 현물 가격 역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막 실적 기대도 과거에 뭐였어요?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도 지금 낸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판매하는 단가 가격이 상승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쌓이고 있던 악성 재고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관세 전쟁이 지금 본격화되기 전에 앞서서 뭐 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이런 반도체를 지금 대거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제 투자와 관세전 구매 수요도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또 핵심이죠. 사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가 콕 집어버리죠. 지금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지금 더 선호하는 종목을 꼽으면서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 주워 담으세요. SK 하이닉스는 비중을 유지해라.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결국 뭐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봄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이제 뭐 디램 이런 가격들이 인상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봄이 온다라고 보는 가장 또 근본적인 게 기본적으로 이제 ETF,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런 ETF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뭐 하고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이제 ETF 관련돼 있는 이 주가들이 일찍 보다시피 모든 이 ETF 관련돼 있는 그 이런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이런 ETF 관련돼 있는 ETF 관련해죠. 반도체 관련돼 있는 ETF들이 뭐 하고 있다? 상승 곡선으로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봤을 때 이제는 반도체 업종들의 우상향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도 같이 견인하는 모습이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무조건 한다 이야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M&A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합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HBM 제품에서는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술 격차는 인정하고, 그럼 이 기술 격차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M&A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M&A 올해는 더 유의미한 M&A를 추진해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올해 M&A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과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M&A를 진행했을 때 어디로서의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뭐에 대한 기대? 실질적인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로서의 투자를 하겠다? 로봇이라든지 매드텍 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매드텍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의료입니다. 의료 쪽입니다. 의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나왔던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출시에 박차를 가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이겠죠. 그래서 로봇 개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협업을 해가지고 뭐 한다? 의료용 로봇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K뷰티, 그래서 최근에 진짜 실질적으로 M&A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기업이 어디냐? 클래시스였거든요. 근데 클래시스를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왜 검토하느냐? 미용 의료기기를 왜 하냐 했더니 헬스케어 등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M&A 인수합병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헬스케어 로봇 관련되는 영역에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수혜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DR텍과 미래컴퍼니와 또 한 개 또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DR텍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가 이제 아까 840조라고 이야기한 게 과거에 진짜 840조 시장, 삼성이 이제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이제 눈독 들이고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최초 출장 진료 디렉터 공동 개발과 함께 이슈가 되면서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삼성과 함께 무선 충전 디텍터 공동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840조 원에 달하는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M&A 눈도 뜨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DR텍 같은 경우 세계 최초 슬링 카세트형 뭐 디지털 맘모그래픽 업그레이드용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관련 기술과 함께 삼성 SDI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또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DR텍이라는 기업의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과거 고점 저항 때 돌파 이후의 첫 터칭,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도 충분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다만 일봉은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습니다. 역배열로 지금 차트의 저항을 다 때려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2평 정도 안착하고 돌파 안착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안정적인 대응법이겠죠. 그래서 DR텍이라는 종목을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매수 가격은 1,900원에서 2,100원, 목표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손절 가격은 1,8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래컴퍼니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뭐다?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M&A 정조준한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직접 찾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실질적으로 미래컴퍼니가 관련 수혜로서 또 급등했던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차세대 복강경 수술 로봇도 개발했고요. 뭐 로봇 관련되는 수술 로봇 관련되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컴퍼니의 월봉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도 뭐 이게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럼 이제 또 저항까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박스권의 기술적인 반등만 본다 하더라도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열린 자리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우상향 상승 추세에 가고 있고요. 저항받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모아가다가 돌파하면서 삼각수렴 돌파하고 강한 급반등이 나올 확률도 높다.
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컴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컴퍼니의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자 2만원에서 23,000원 사이 분할 매수. 자, 목표 가격은 35,000원에서 6만원, 손절 가격은 한 13,000원까지는 열어두신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뒤에 얘기했던 이제 XXXX 되어 있던 거는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게 너무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 개잡주입니다. 개잡주.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면 또 괜히 욕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바로 올려드려요. 대동 스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다행히 이렇게 치고 가면서 수익이 목표가 5,000원 도달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 저가형 스모켓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